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임 있는 소비 생활에서 소비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같이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소비자 8대 권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8대 권리에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수업을 다 마치고 방탈출 퀴즈를 선생님이 냈었죠. 그 중에 일부를 캡처해 왔습니다. 소비자 8대 권리 중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었죠. 정답은 안전할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무엇이냐고 물어봤었죠. 정답은 선택할 권리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 이 법률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바로 소비자 기본법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고 절약하고 나누는 소비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 습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소비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방탈출 퀴즈를 풀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퀴즈 마지막에는 소감 한 문장을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낸 그 퀴즈를 선생님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 소비자의 역할을 알고 소비자 기본법도 알게 되었고 퀴즈를 풀어 방탈출해서 기쁘다. 오늘 수업을 받고 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블랙 컨슈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소비자 8대 권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 것 같다. 원래 잘 모르던 정보를 이번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것 같다. 이번 수업과 과제 모두 재밌고 유익했다. 소비자의 8대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배워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할 것이다.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니 선생님도 정말 뿌듯하고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탈출 퀴즈가 너무 어려웠다는 그런 의견도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힘들었고 방에 너무 갇혀 있었고 1번 방으로 계속 돌아가서 힘들었다. 틀리면 처음부터 하는 게 힘드네요. 너무 힘든 방탈출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웠다. 이런 의견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수업을 하진 않았나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수업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한 장 보이나요? 이 사진은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옷의 상품 이미지입니다.
이 상품 이미지를 보고 선생님은 실제로 이 옷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이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두 그림을 보고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옷의 측면에 차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상품의 이미지로는 옷의 측면에 보면 트임이 있었는데 상품 이미지의 트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받았을 때는 트임이 이렇게 깊게 나 있었습니다. 트임이 이렇게 깊숙이 나 있어서 옷의 모양이 잘 나지 않고 옷 속에 있는 살이 비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것을 소비자 문제라고 여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수업 뒷부분에 가면 선생님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입니다. 바로 소비자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바로 소비자 문제라고 합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상품 또는 불량 상품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과자에 콕 박힌 이물질 때문에 그 이물질로 인해서 과자를 먹는 사람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또는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 허위 과대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핫도그 등의 고열량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유명 유튜버가 소개한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일주일 만에 체중이 감량됐다는 이야기는 가짜 체험 광고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성능이 허위 과장 광고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의약 외품 마스크의 효능 효과에 대해 광고해서 판매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전달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선택의 제한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한정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갔는데 한 영화가 전국 스크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관객의 영화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상품 구매 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보상 과정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을 안 된다고 그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그 자동차에서 원인이 없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업체에서의 그 보상 과정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한 성분으로 인해서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는 그 물티슈의 원단이 부직포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직포 원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실 변기에 무심코 버린 물티슈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물티슈의 위험성과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에 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판매자나 사업자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고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직접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요청하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재판상 화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방법들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판매자나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게 되고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판매자나 사업자와 잘 대화를 해서 피해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그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그 옷의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 세탁을 한번 했었습니다. 세탁을 다 하고 나서 옷의 트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이후에 옷의 그 판매처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판매처는 고객의 세탁에 의해서 옷이 변형된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세탁했다고 해서 트임이 그렇게 깊숙이 나진 않겠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의뢰를 했더니 섬유 심의 동의서, 피해 구제 신청서, 그리고 구입 영수증을 첨부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며칠 뒤에 선생님의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문자 내용도 읽어보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통보, 사실 조사, 합의 권고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가 합의 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는 즉시 해당 부서, 성명,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의 그 신청 사건이 어떤 조정관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조정관 분께서 선생님의 그 옷에 대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더 필요하게 되면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함께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정관과 대화를 했고 또 조정관은 판매자 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판매자 측과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옷은 그 판매자 측 물류센터로 보내주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구입했던 그 옷은 다시 판매자 측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며칠 뒤에 선생님은 구입했던 그 옷에 해당 금액만큼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또는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은 그 옷을 그냥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 입지 않고 바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선생님도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컸을 텐데 그렇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소비자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처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알게 되었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의 책임과 역할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비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소비 생활입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방법에 관한 방탈출 퀴즈가 있습니다. 교과서 124쪽을 참고해서 여러분 모두 방탈출 퀴즈를 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